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원 제국주의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와 안보 지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패권 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규범 기반 질서가 빠르게 해체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2025년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2.0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자원은 단순한 경제적 상품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패권을 결정짓는 궁극적인 안보 자산으로 그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천연자원에 대한 물리적 통제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미국 패권의 성격 변화는 전 세계 에너지 및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 지점으로는 베네수엘라 전격 개입과 마두로 체포, 돌로 교리의 공식화, 그린란드 자원 확보 시도, 그리고 NATO 동맹 체제의 균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은 그야말로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1월 3일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이 개시되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3천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확보하며 석유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강력한 외교 공세를 펼치며 핵심 광물 확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자원 제국주의의 서막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제1장 돌로 교리와 서방구 패권 재천명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서방구를 미국의 배타적인 안보 공간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강대국의 진입을 무단 침입으로 규정하는 돌로 교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세력권을 명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에너지, 이민, 마약 문제 등 모든 사안을 실존적인 안보 위협으로 격상시켜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방위적 안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주의의 증진이나 인권 보호 같은 규범적 정당성 대신 이제는 미국의 이익과 지정학적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돌로 교리의 핵심은 바로 트럼프 부속서입니다. 이는 서방구 내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역외 경쟁국인 중국과 협력할 경우 미국이 경찰력을 행사하여 개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향해 서방구는 미국의 뒷마당이 아니라 직접 관리하는 안보구역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남미 전체가 미국의 자원 제국주의적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는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제2장 베네수엘라 석유의 물리적 통제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인 3천억 배럴 중 5천만 배럴을 이미 압류하여 시장에 방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의 80%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국제 유가를 배럴당 $5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목표 유가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석유 공급망의 재미국화 전략의 일환으로 셰브론,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의 오일 메이저들은 백악관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보존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가가 직접 자원 추출을 주도하는 국가주도 자원 제국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공급망을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야심찬 계획은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이스타드 에너지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여 하루 300만 배럴의 생산량을 회복하려면 약 1,850억 달러의 자본 투자와 최소 15년의 복구 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 이하로 급락했으며 중진류 특성상 추출 및 정제 비용도 높습니다. 따라서 $50 유가 시대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패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장 북극의 개척지 그린란드 쟁탈전입니다.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히토류 매장지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핵심 자원입니다. 또한 배터리 산업의 필수 원료인 리튬과 니켈, 그리고 에너지 및 군사적 목적의 전략 자원인 우라늄이 풍부하지만 환경 규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극 해로의 전략적 중요성까지 더해져 그린란드는 강대국들의 자원 쟁탈전에서 핵심적인 개척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NATO 동맹의 균열과 유럽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국의 시도를 강력히 반발하며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동맹국인 덴마크의 주권을 돈으로 사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는 2026년 NATO 체제의 실질적인 붕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보는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원과 영토를 요구하는 새로운 제국주의적 거래 모델을 제시하며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제고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린란드 남부의 크바네피엘 광산은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지이지만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혼합되어 있어 환경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동맹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주권 국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제4장, 중국의 전략적 대응 1대1로 진화입니다. 미국의 공세적인 자원 확보에 맞서 중국은 자본력과 인프라 건설 능력을 앞세운 1대1로를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약 1230억 달러의 경제적 참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의 200억 달러 규모 석유가스 시설 계약,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구리 및 알루미늄 프로젝트에 대한 250억 달러 투자는 미국의 봉쇄망을 뚫기 위한 중국의 절박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와 경제적 보복을 통해 자원 패권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정밀 보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시작하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었고 안티몬 공급 제한으로 방위산업과 배터리 산업의 필수 원료의 공급을 막았습니다. 2025년 4월에는 히토류 수출 통제로 전략적 병목 현상을 유도하여 미국 방위산업 기업들의 생산 차질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원이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자원 블록을 공고히 함으로써 미국이 서방구에 갇히게 만드는 역포위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5장, IEA 전망 구조적 결핍의 시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핵심 광물 시장의 구조적인 결핍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구리 공급은 수요 대비 3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리튬 가격은 80% 폭락하여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정제 집중도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등 5대 핵심 광물의 정제 부문에서 상위 3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무려 86%에 달합니다. 이러한 정제 분야의 위험한 독점은 공급망의 단일 장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채굴보다 심각한 것은 정제 및 가공 단계의 지리적 집중도입니다. 2024년 기준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등 5대 핵심 광물의 정제 부문 상위 3개국 점유율은 86%에 달하며 이는 2020년 82%에서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니켈과 중국의 나머지 광물 전반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견고해졌고 이는 공급망의 단일 장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IEA는 이러한 농축 현상이 계속될 경우 단 한 번의 지정학적 충격만으로도 글로벌 배터리 가격이 40에서 50%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EA는 핵심 광물 안보 프로그램 가동과 국가 간 공동 비축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권고하지만 현재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여 국제 공조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6장, AI 혁명과 전력 인프라의 안보화입니다. 2026년은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이 에너지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는 해입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5년 448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80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최적화 서버의 전력 사용량은 무려 5배 가까이 폭증하여 2030년에는 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44%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구축된 노후화된 전력망이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전국적인 전력 공급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역설과 천연가스의 부활을 야기했습니다. AI 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요구는 재생에너지의 가널성 문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정부 하에 미국은 탄소 중립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의 60% 이상이 화석 연료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 약속과 AI 패권 사이의 냉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 수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을 직접 운영하고 천연가스 터빈을 자체에 설치하는 등 독립적인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며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이 공공재에서 기업의 핵심 경쟁 자산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력기근은 국가 간 AI 경쟁을 에너지 확보 경쟁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전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동하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곧 산업 경쟁력이 되는 에너지 중심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7장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2025년 3월과 6월 총 60개의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47개의 역내 프로젝트와 13개의 역외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2030년까지 핵심 광물의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튬은 22개 프로젝트로 배터리 밸류체인 핵심이자 이후 자급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니켈은 12개 프로젝트로 전기차 배터리 필수 원료 확보를, 흑연은 11개 프로젝트로 중국 독점 타파를 목표로 합니다. 히토류는 5개 프로젝트로 첨단 산업 핵심 자원의 내재화를,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4개 프로젝트로 방산 및 항공우주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유는 가치 기반 자원 동맹 구축에도 적극적입니다. 잠비아와는 구리 생산국과의 상호 이익 기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ESG 기준 준수를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는 니오뷴 및 히토류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과 환경 보호를 결합한 녹색 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는 중앙아시아 핵심 광물 허브와의 장기 공급 계약 및 정제 시설 공동 건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클린 산업들을 통해 1천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여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원 추출 및 정제 시설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5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 3년마다 전략 광물 공급망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 자원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8장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6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여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지원 및 금융 리스크를 보전합니다. 둘째, 히토류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전략 광물의 비축 물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5차 석유 비축 계획을 시행하여 유종별 비축 비중을 재조정하고 민관 합동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여 자원안보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도시 광산 로드맵을 통해 제자원화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광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발표된 핵심 광물 제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제자원화율을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8대 핵심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제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설 투자 보조금과 연구 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나 폐PCB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자원 회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환의 시대, 생존과 번영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원의 안보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석유, 가스, 핵심 광물은 이제 군사력에 의해 보호되고 탈취되는 안보 자산이며 지정학적 통제권이 공급망 설계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둘째, 에너지와 기술의 융합입니다. AI 혁명으로 인한 전력기근은 화석 연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동시에 전력망을 장악하는 국가가 AI 패권을 쥐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중견국의 전략적 기회입니다. 강대국들의 자원 약탈은 반발을 부르고 있으며 기술력과 상호 존중의 외교 모델을 가진 국가들에게 제3에 대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원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2026년의 거친 바다에서 우리는 기술이라는 닭과 전략이라는 키를 쥐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는 협력의 언어를 잊었으나 우리는 기술과 연대의 가치를 통해 새로운 생존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가동 중인 자원안보협의회를 더욱 강화하고 도시 광산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국가의 핵심 기둥으로 세워야 합니다. 강대국 간의 충돌 속에서 어느 한편에 서기보다는 우리의 기술력을 지렛대 삼아 공급망의 다변화를 실현하는 영리한 해징 전략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